자, 오늘 제가 좀 제목을 섹시하게 달았습니다. 제목을 개성공단은 압도적 포기다 이렇게 달았는데, 뭐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그 기업 협회장 이분이 한 얘기예요. 답답하시겠죠? 개성공단은 압도적 포기다. 좀 지금 뭐 거의 3년째 문을 닫고 있으니까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내용을 한번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 보니까 그냥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3.5포인트 내렸고, 코스닥도 0좀 소폭 상승했죠, 코스닥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좀 팔았습니다. 3천억을 팔았는데, 기관은 2,400억을 샀고,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들 양매도 했는데, 지수는 또 괜찮았어요. 요걸 보니까 뭘 느낄 수 있냐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코스닥은 개인들이 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개인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시 얘기한다면은, 개인들의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마인드는 좋아지고 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그 투자 마인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마인드가 회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겠고, 요것은 우리가 이제 개별주를 좀 조금 공격적으로, 공격적이란 말보다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 너무 보수적일 필요는 없겠다. 보수적일 필요는 없다. 요런 정도의 뉘앙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고 거래가 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너무 보수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코스닥 개별주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마인드 좋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또 코스피의 어제 등락률 보니까 120%예요. 코스닥도 125%. 이 정도면은 마인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이렇게 팔고 있고, 기관은 코스닥에서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락률 보니까, 괜찮다.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3천억대 매도에도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대형주는 그냥 그랬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디플까지 보합 정도, 자동차도 어제 약보합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들도 보합, 철강주도 보합, 조선주도 보합, 해운주도 그동안 좀 좋았는데 어제는 보합 정도로, 현재 해운주들은 좀 좋아지고 있어요. BDI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건설주도 보합, 네이버 카카오도 보합, 그나마 스파했나요? 그렇게 대형주들은 이제 보합의 흐름이었고, 어제 유통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신세계가 5% 올랐고, 또 호텔신라가 5% 올랐어요. 면세점 관련도 좀 되고, 그래서 이쪽이 조금 특이하다라는 거. 화장품이 좋았습니다. 화장품. 그동안에 화장품 워낙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밀린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내려왔고, 중국에서 로컬 화장품 회사들이 선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산 화장품이 좀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어제는 올랐죠. 많이 낙폭이 좀 많이 과대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아모레퍼시픽 7%, 아모레G 4%, LG생활건강이 4% 올랐고, 낙폭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ABCNC 11%, 이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렇죠. 그다음에 용기 만드는 클리오, 연우도 3% 올랐고요. 토니몰 이차한번 한국화장품 이쪽 어제 화장품주들의 상승이 좀 돋보였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얘기도 요즘 좀 안 나오는데 어쨌든 화장품주들의 선방이 좀 인상적이었다는 거고, 5G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RFHIC, KMW 장비주들이죠. 장비주들 좋아요. 또 하웨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RFHIC 이런 쪽도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계속적으로 5G 쪽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RFHIC, KMW, 서진 시스템 정도는 아직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G는 아직까지 뭐 단기 매매하는 데는 무리 없지 않겠느냐. 금방 뭐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거. 그리 볼 수 있겠고. 비메모리도 아직은 크게 뭐, 장기적으로 좀 투자 나온다는 거니까 LB세미콘, 네페스, 테스나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괜히 또 시세 따라가서 뭐 일본 수혜주를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좀 보수적이잖아요. 너무 보수적일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보수적이니까 그래도 실적이 있고 뭐가 좀 되고 있는 쪽. 그래서 5G 쪽은 뭐 지금 계속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 또 이제 삼성이 이 비메모리 계속 투자하겠다 그랬으니까 LB나 네페스나 테스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단기적으로 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일본 수혜주들도 뭐 정부에서 좀 밀어주긴 하겠지만 가시적으로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쪽, 그런 쪽, 뭔가 데이터가 나오는 쪽,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갖고 어제 가상화폐도 좀 올랐네요. 비덴트가 13% 좀 올라오고 가상화폐도 꾸준하게 뭐 IT 대기업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SCI 평가정보 이런 게 올랐고 바이오는 어제 뭐 그냥 그랬죠. ABL 바이오, 앱클론, 누틸렉스, 파맵시 이중항체 마이너스권. 반면에 바이오에서도 좀 믿을 수 있는 셀트리온 사자 이런 분위기예요. 기관들이 어제 많이 좀 사긴 했습니다만 기관들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관은 셀트 같은 걸 사고 있고 외국인은 바이오 안 사고 있고 개인들은 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신약주나 아니면 뭐 제약주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투자가. 그래서 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뭐 좀 보수적으로 하자. 그나마 이중항체가 좀 낮긴 나왔는데 어쨌든 좀 주가 내려왔을 때 조금 사는 식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하자. 아직은 보수적으로 하자. 신라젠과 HLB와 코오롱 생명과학의 타격이 너무 컸다. 이런 개념으로. 자, 남북경협주 어제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철도주들이 뭐 보합 정도 수준, 그리고 일신석재를 비롯한 금강산주, 또 SOC 관련된 도로 관련주들, 농업주들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가야 되죠. 곧 급등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아직은 남북주들 아직은 견조하긴 하지만 급등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세일하고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또 어제 이제 나머지 뭐 조선기자재, 태광과 승강밴드, 하이로코리아도 약보합 정도. 요거 최근에 좀 오름세가 나가고 있어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BMT. 그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피팅 회사라든가 또 LNG 본행제 같은 정보도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것들이 조금 현재 흐름들이 좀 좋고 있어요. 또 아시아나항공의 그 M&A 관련해 가지고 어제 또 현대 산업개발이 또 참여한다 그러면서 현대 산업개발 주가 확 내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어요. 하루 쉬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제조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요것은 악재죠. 제조 PMI 지수가 ISM 제조 PMI 지수가 49.1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50이 기준인데 49.1이라는 얘기는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둔화가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 51.2에 비해서 그랬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았고 또 50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위축 국면이다 볼 수 있는 거죠. 2016년 1월달 그러니까 16, 17, 18 한 3년 몇 개월 만에 최저치로 가고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달 이후에 3년 만에 위축 국면인 50 아래로 추락했다라는 거죠. 아래로 추락했다. 그래서 좀 우려가 생기고 있다. 49.1이 나왔는데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조금 더 지나가 봐야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은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좀 걱정되겠죠. 걱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믿는 게 경제가 좋다라는 건데 미중 무역 분쟁 계속 격화되면서 PMI 지수는 이제 기업 실사 지수죠. 실물 경제에 관련된 건데 요게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트럼프한테 좀 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이 아마도 중국과의 협상을 좀 빨리 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 더 내밀 카드도 없죠. 관세 이제 다 올렸어.
중국서 수입하는 6천억 달러 전부에다가 관세를 매기는까지 왔단 말이죠. 무관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관세를 이제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관세를 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경제 제조업 지수까지 우려할 수 있는 50 아래로까지 내려가면서 둔화의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트럼프가 조금 이제는 뭔가 좀 전향적인 어떤 것을 내놓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도 미중 무역협상은 악재가 되고 있고요. 일부 외신에서 협상의 범위와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트럼프의 입지가 좀 위축되는 그런 이제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축이 오히려 협상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또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 또 NEC 미국 지금 정책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는 미국 내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의 위상을 또 조금 위축시키고 뭐 지표가 안 좋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은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미중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영국도 지금 문제인데요.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문제네. 야당은 노딜 브렉시트 하지 말자라고 그러고 있고, 존선 영국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한다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야당이 노딜 브렉시트를 제지하기 위한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존선 총리는 만약 그 법안을 갖다 추진하게 되면 의회를 해산하겠다라고 또 협박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여당 의원 중에 하나가 탈당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반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존선한테 더욱더 좀 나쁜 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도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렇다. 산업주가 1.42% 내리고 기술주가 1.26% 내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우가 1.1, 1.0 나스닥 1.1 내렸죠. 제이오 함브로 캐피탈의 아론 다니엘 이름 이상하다 그죠? 미중 갈등은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향후 30일에서 60일 변동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기 지표, 제조업 지표마저도 이제 위축되면서 트럼프의 표밭이 제조업 러스트벨트인데 거기가 좀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는 중국을 압박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트럼프가 좀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까? 아니면 더 강분할까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협상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네요. 이낙연 총리. 지금 현재 뭐 1등을 달리고 있죠. 그 대선 주자 중에 1등을 달리고 있는 이낙연 총리. 아무래도 힘이 좀 실릴 수밖에 없는데 일본 화이트리스트 철회하면 제외를 철회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재검토하겠다라고 가와무라 전 감방장관한테 설명했다 그래요. 지금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이다 그럽니다. 간사장이라는 게 총무. 어제 한 2시간 정도 만났다 그러는데 이 가와무라 의원이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와무라 의원이 얘기를 하여튼 뭐 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래요.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협상의 여지를 자꾸 지금 날리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도 한일 간의 협상 빨리 하라고 좀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일본이 무역 제재 철회하고 한국이 지소미아 다시 뭐 오케이 뭐 지소미아 다시 한번 하는 거지 뭐. 자, 오늘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김진향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 개성공단 이사장 그러자고요. 김진향 개성공단 이사장.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닌 압도적인 퍼오기다고 얘기했네요.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니다. 압도적 포기였다. 한국 경제를 위해 재개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1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얻어온 것이 30이었다. 1을 투자해서 30을 퍼왔다는 거죠. 1을 퍼주고 30을 퍼왔다. 그러니까 압도적 포기 아니냐.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뭐냐. 그것은 중국에 추월당했기 때문이다. 이건 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개성공단이 중국에 추월당한 경쟁력을 퍼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얘기죠. 개성공단은 중국에 맞서 유일하게 가격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서 한국이 만들었다, 한국 브랜드로 해가지고 제품이 만들어가지고 수출한다면 그것은 중국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요거는 우리가 원산지를 북한이라고 이제 표시는 해야 되겠지만, 표기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브랜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경쟁력,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어찌 보면은 그 기발한 아이디어,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죠. 기발한 아이디어. 우리가 중국에 밀렸는데 중국보다 더 임금이 훨씬 싼 데 가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빨리 중단시켜버리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을 투자해서 30을 가져왔다. 뭐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다 생각이 돼요. 베트남으로 우리 공장이 나가면, 우리 공장이 베트남으로 가면 협력업체도 같이 죽는데, 개성공단으로 가게 되면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협력업체도 안 죽는다. 그렇죠. 개성공단에서 물건 만들면 우리 협력업체도 개성공단에도 갈 수 있겠고, 혹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가지고 개성공단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지리적 이점도 좋고 좋죠. 중국서 뭐 하려고 그러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좋은 위치였는데, 정말 아쉽게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쉽게 그냥 저거 된 것이 정말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 원래 개성에는 북한군 6만 명이 주둔했었고 대공포가 어마어마하게 배치됐던 곳인데,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안전판 역할을 했다. 안보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와 평화 동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을 어서 열어야 된다 이겠네요. 자, 한반도 문제를 위해서 왕이 외교장관이 북한에 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갔죠. 그래서 뭐 북중 간의 문제, 또 뭐 70주년 문제 이런 것도 뭐 협의했겠지만 한반도 문제도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교장관, 북중 외교장관 왕이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장관 왕이, 장관, 외교부장,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회담을 해서 협력 강화의 공감대를 만들었다.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중국 발표에 하면은 왕이 외교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북중 우호 관계와 더불어서 북미 회담 재개 및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라고 이제 중국에서 발표를 했네요. 중국 발표가 북중 우호 관계, 뭐 당연히 했겠죠. 70주년이라니까. 북중 수교 70주년이니까. 그래서 북중 우호 관계도 당연히 얘기했겠지만, 더불어서 북미회담 재개 및 비핵화 등에 관해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또 북중 우호 관계 발전에 합의했고,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초에, 그러니까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는데, 6월 초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5월 초에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접견하는지 여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근데 아마도 오늘 정도, 어제 저녁이나 오늘 정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제 저녁이나 오늘 정도 만나지 않았을까.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이거 어제 한 얘기입니다만은, 왕이 외교부장이 북미 대화 빨리 하면 좋겠다는 시주석의 의사를 전달할 것 같다. 북미 대화 빨리 하면 좋겠다. 뭐, 당연히 좋겠죠. 요거 의사를 갖다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하지 않겠나. 또, 중국이 비료나 식량 같은 쪽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중국의 말을 소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렇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전략이 말입니다. 전략이 항상 그래요. 전략은 뭐냐? 전략은 항상 저점에서 남들보다 좀 빠르게, 남들보다 좀 빨리, 남들보다 좀 과감하게,
이제 너무 시세를 나중에 쫓아다니면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새를 잡으려면은 미리 새의 목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날아가려고 막 날아가기 시작한 새를 꼬리를 잡으려면 안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들이 사기 전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가격 오른다라는 것은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새가 일단 날아가고 나면 잡기가 어려워요. 날아가기 전에 새가 앉아있을 때, 우리가 그 오리사냥 가신 분들 얘기는 그래요. 오리사냥 가신 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논두럭에 이 위장포를 쓰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가 탁 날라온대요. 날라와가지고 딱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딱 뜬대요. 딱 뜨는 순간에 바로 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리 사냥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두렁에 누워있을 때는 안 보이니까, 오리가 있니 안 보이니까 딱 올랐을 때 산탄총 쏘는 거죠. 산탄총. 이 산탄총을 탁 쏘면은 이제 올라가면서 바로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주를 지금은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한 적이죠. 조금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인데,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이나 중국이나 더 내놓을 무기가 없다. 아마도 그래서 조만간에 서로 이제 내놓을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합의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오늘 PMI 지수 부진 같은 것도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될 것이다. 압박이 될 것이다. 다음에 일본이 지금 백색 리스트 제외하고 한국 지소미아 중단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도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있다 보이는 그런 이제 풀려나가는 부분이다. 또 북미 협상 자체도 팽팽한 여전히 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마지막 협상을 앞둔 기싸움에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오늘 평양을 떠나게 되는데, 평양을 떠나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지수 1900까지 1900을 살짝 깼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라서 전반적으로 또 매수 관점이고, 특히 남북경협주는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종목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조금만. 시간이 한 7분 남았네요. 7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그래서 어제 이제 흐름들 쭉 보게 되면 어제 뭐 특별히 올랐던 것은 별로 없었는데, 어제 화장품주들이 뭐 괜찮았죠. 그래서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 완전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서 살짝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저는 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바닥에 있으면서도 펀더멘탈이 좋아질 때,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신호가 나오면,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화장품 쪽은 가격 매력은 있지만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좀 잘 팔려나간다라는 소식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을 본다면 한번 사볼만 하다. 하지만 펀더멘털의 개선은 아직은 조금 아직은 그렇다 하는 거고, 또 이제 반도체 얘기들도 많이 하죠. 반도체. 그래서 사실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DRAM 가격이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렸어요. 근데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57,000원 하다가 43,000원. 근데 영업이익은 엄청 내렸죠. 엄청. DRAM 가격이 뭐 거의 60 몇 프로 하락을 했어요. DRAM 가격이. 그러면서 실적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악화된 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많이 내렸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 DRAM 가격의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쪽은 현재 미국에서의 뭐 마켓시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영업이익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이 영업이익이 뭐 5천억대까지 갔다가 6천억대인가요? 갔다가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가까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자동차는 사도 좋다.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 위아도 좋고 모비스 좋고 이런 쪽 사도 괜찮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흐름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다. 아, 예, 돈벼락 맞고신 감사합니다. 제가 안 하니까 우리 돈벼락님이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게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1 행사 66만원에 2개월이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북주로 우리가 수익 많이 내고 있다는 제가 광고는 좀 별로 안 합니다만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의 흐름도 좋아요. 조선주의 지금 작년 대비해서 선박의 수출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제도하고 이쪽에 조선단지의 고용 상황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제도 경기가 풀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제도 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거제도 경기가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업종들도 지금 이제 바닥 수준에서 주가는 바닥이죠. 한국조선의 양 뭐 11만원이니까 바닥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좀 좋아지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새가 도약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볼만 하다는 거고요. 건설 쪽은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이다. 저평가.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장기로 볼 때에 지금 뭐 뚜렷하게 뭐가 좋아졌다기보다 장기로 볼 때에 많이 좋은 기업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NHN도 그렇고 NC소프트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장기로 봤을 때에 구조적 성장 기업이 이제 이런 쪽이다라는 거죠. 바이오의 성장성이 좀 약화되면서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체적으로 본다면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 도전비전 아프리카 TV 카페24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의 바이오를 대체하는 성장주로 설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바이오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위치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도적 포옥이다. 1을 주고 30을 포온다 라고 얘기했죠. 1을 주고 30을 포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지금 뭐 왕이 외교부장 가서 뭔가 성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데 분명히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에 평양에 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아시다시피 북미 간의 협상이 지금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북한에서 계속 앙탈을 갖다가 심하게 부리는 걸 봤을 때 뭔가 간절히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있고 그것을 미국이 들어줄까 말까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미국은 일단 협상을 해서 뭔 얘기를 하자라는 거고 북한은 셈법을 좀 바꿔달라. 셈법을 좀 바꿔달라 제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이제 미국이 너무 빡빡하다. 그 빡빡한 거 조금만 풀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은 아니 협상부터 시작해야지 뭐 얘기를 하지 우리가 뭐 협상 시작하기 전에 뭘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좀 그 두 양쪽이 좀 접점을 찾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고 그런 개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는 뭐 지금 철도주가 좋아요. 철도주가 지금 먼저 완전 바닥에서 좀 떠오르는 상황이다. 철도주. 또 아까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쪽이니까 괜찮아 보이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죠. 자원주 또 최근에 급부동락을 하는 뭐 시멘트라든가 뭐 농업주들 흐름도 좋고 자 이런저런 개념으로 쭉 보시면 되겠고 멋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절호의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인천여와 함께 그렇게 한번 가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조만간에 정말 멋진 소식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지금은 조금 보수적 관점을 좀 벗기고 아직 너무 공격적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